여기 케이크 가게에 딸기, 바나나, 초콜릿, 망고, 치즈케이크를 한 줄로 진열을 한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기, 초콜릿, 치즈케이크를 어떻게 진열한다? 나란히. 얘들아, 나란히 진열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딸기랑 초콜릿이랑 치즈케이크는 한 세트로 보자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세트로 봐야 되는 게 여기 딸기, 초콜릿, 그 다음에 치즈 이렇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너네들이 보기 좋게 선생님이 이렇게 딸기, 초콜릿, 치즈를 묶은 다음 남은 애들 생각해볼게. 왜? 배고파? 아니, 나는 지금 이거 보면서 맛있겠군? 이라는 생각을 했네. 내 최애가 이제 초콜릿. 자, 그래서 얘랑 바나나 맛이랑 그 다음에 망고. 이렇게 아니야? 네.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너네한테 제안 하나 할게. 어차피 여기에 들어가는 딸기랑 초콜릿이랑 치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옆에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셋이 계속 같이 붙어 다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얘네들을 묶고, 그럼 이 묶은 거랑 바나나랑 망고랑 줄 세우기 해볼게. 얘들아. 그 줄 세운다는 게 어떤 입장이냐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래? 여기가 베이커리인데, 베이커리에 진열대에 넣는 구멍이 하나밖에 없어.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내가 넣는 거 순서대로 진열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내가 바나나, 망고, 동그라미 순으로 넣으면 바나나, 망고, 동그라미죠. 맞아요? 그 다음에 내가 동그라미, 바나나, 망고 순으로 넣으면 동그라미, 바나나, 망고 순으로 너네가 봤을 때 진열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선생님이 여기서 입구에서 계속 하나하나 집어넣는다고 하면 마치 얘네들이 줄 서는 느낌이지 않아요? 한 줄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했잖아. 넣을 수 있는 입구가 지금 나의 쪽에 하나밖에 없어, 얘들아. 내가 여기서 케이크를 하나씩 집어넣는 거야. 그럼 케이크들이 줄 서는 거 아니야? 근데 줄을 서는데 몇 자리인데? 동그라미, 바나나, 망고니까 세 자리에 줄 서는 거 아니야?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세 가지. 맞아. 내가 지금 동그라미 하나로 묶어보자 그랬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중에 내가 하나를 결정했어. 그럼 두 가지. 얘는 하나 남은 거 무조건이야. 근데 얘네들을 내가 줄 세우죠. 줄을 세운다라고 할 때는 따로따로 해요? 아니면 동시에 세우는 거예요? 동시에 세우죠? 그러면 나는 얘네들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곱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아, 여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랑 바나나랑 망고를 뭐 한 거야? 줄 세우기 한 거란 말이야. 예린아 미안한데 문 좀 열어줘. 줄 세우기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근데 줄 세운 건 너무 좋은데요. 만약에 내가 줄을 세웠는데 여기가 바나나고 여기가 망고고 만약에 여기가 동그라미였다라고 생각해봐봐. 그러면 이 동그라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딸기, 초콜릿, 치즈 이렇게 세 가지 들어있는 건데 얘네들도 무조건 딸기, 초콜릿, 치즈, 딸기, 초콜릿, 치즈만 들어가라는 법은 없죠. 이 동그라미 안에 딸기랑 초콜릿이랑 치즈가 섞어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딸기, 초콜릿, 치즈를 치즈, 초콜릿, 딸기로 세울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초코, 치즈, 딸기로 세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안에 빨간 색깔 안에도 몇 자리가 세 자리가 지네들끼리 순서 매기면 해야 되겠죠? 그러면 딸기, 초콜릿, 치즈 종류 몇 가지야? 동그라미 안에 줄 세우기 할 거 세 가지지? 여기 몇 가지 들어가? 세 가지. 이 중에 하나 넣었지. 얘는 몇 가지야? 두 가지. 얘는 몇 가지야? 한 가지. 됐어요. 근데 얘네들도 괄호 안에서 줄 세우기 하는 거죠. 3, 1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3의 1은 누구? 딸기랑 치즈랑 초콜릿을 뭐 하는 거야? 줄 세우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답은 어떻게 내는 거예요, 쌤? 자, 우선은 저기 동그라미까지 포함한 애들 줄 세우고 동그라미 안에서 다시 자기네들끼리 줄 세우는 거죠. 66에 36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얘들아? 있잖아. 왜 우리가 정말 실제로 줄 세우기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근데 얘처럼 케이크든 종이컵이든 사람이든 우리가 줄 세워야 되는 문제에서는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생각하라는 게 무슨 뜻이야? 나한테 가지고 있는 가지수에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하는 거죠. 동시에 진행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돼? 어떨 때 곱하고 어떨 때 더하는 거지? 그거를 문제를 풀면서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줄 세우기 한다고 했죠. 만약에 내가 줄 세우는 게 아니라 오늘 4명이 들어오고 내일 3명이 들어와요. 이거는 오늘과 내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시간은 명확하게 오늘과 내일이 있는 거지 이런 명확한 선긋기가 있으면 더하는 거죠. 오늘 4명, 내일 3명, 그러면 4 더하기 3인 거야. 근데 줄 세우기는 지금 이 순간 나 다음에 얘 다음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줄이 더 지는 거예요. 그때는 곱하기로 가는 거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상황 파악 이해를 노력을 해야 해요. 알겠죠? 문제를 조금씩 더 풀어보면 아주 완전히 안다는 건 아니더라도 감은 좀 잡아. 한번 오늘 많이 풀어보자. 그 다음에 4번 가보자.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여기 문제 푸는 거는 다 좋은데 어디에다가 밑줄을 쳐줘야 되냐면 여기에 서로 다른 데다가 밑줄을 쳐야 해요. 서로 다른. 왜냐면 우리가 수학 참고서 4권 중에 내가 2권을 아무렇게나 고를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서로 다른 4권 중에 내가 2권 고르고 얘가 2권 골랐을 때 얘가 고른 2권과 내가 고른 2권이 똑같을 리가 없죠. 왜요? 서로 다르니까.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서로 다른 수학은 4권 있고요. 서로 다른 국어도 5권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도 밑줄 쳐야겠네요. 각각 2권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국어적인 표현이긴 한데 각각이라고 얘기를 하면 수학도 2권, 국어도 2권 산다는 얘기인 거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수학 2권 자리, 그 다음에 국어 2권 자리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수학 같은 경우는 모두 몇 권이 있다? 4개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내가 고를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4가지. 그쵸? 근데 내가 그 중에서 하나를 골랐네요. 그럼 두 번째 고를 수 있는 건 몇 가지? 3가지. 2권을 오늘 고르고 내일 고르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당장 고를 거죠? 어떻게 고른 거예요? 동시에 고른 거죠? 곱하기.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4 곱하기 3으로 답을 내면 틀려요. 왜 틀릴까요? 서로 다르니까 4 곱하기 3이 맞는데 왜 틀리냐? 봐봐요. 선생님이 너네랑 이해가기 쉽게 서로 다른 수학책 이름을 A, B, C, D라고 할게. 내가 여기에서 2권을 고를게. 맨 처음에 B 골랐고 두 번째 C 골랐어. 자, 다시 4권 채워넣어. 자, 내가 고를게. 맨 처음에 C 골랐고 두 번째 B 골랐어. 어때? 똑같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4권 중에서 고른 이 B, C나 C, B나 어떻다? 똑같지 않니? 그러니까 이 2가지는 한 가지로 봐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12가지는 어떤 경우가 있는 거냐면 A, B, B, A 그 다음에 A, C, C, A B, C, C, B 또 나 뭐 안 썼어? A, D, D, A 그쵸? 그 다음에 B, D, D, B 그리고 나 또 여기에 뭐 안 썼니? CD 안 썼다. CD, DC. 이렇게까지 해서 총 12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4, 3, 12.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요렇게는 어차피 똑같은 2권 뽑은 거죠? A랑 B를 뽑은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2개씩 다 묶어서 다시 카운팅 해야 되죠? 2개씩 묶어서 카운팅 할 때는 얘네들 나누기 뭐예요? 다 2개씩 똑같이 묶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알면 국어 문제집 고르는 것도 좀 쉬워요. 국어가 전체 몇 권? 5권. 그러면 5 곱하기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4권. 근데 여기도 국어 문제집 같은 경우가 A, B, C, D, E가 있는데 내가 이 중에서 D, E를 고르나? E, D를 고르나? 똑같죠? 똑같이 고른 거 나누기 뭐 해야 돼요? 2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계산했을 때 여기는 6 나오고 여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0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6 나오고 10 나온 건 알겠어요. 6 더하기 10이에요? 6 곱하기 10이에요? 6 곱하기 10. 6 곱하기예요? 왜요? 각각. 같이 고르는 타임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6 곱하기 10, 그래서 답이 얼마? 60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약간의 감이 오는 것 같아요. 더 풀어볼까? 자, 이번에는 5번 한번 해볼게. 자, 너네들이 여기가 이제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문제 푸는 요령만 알면 그 다음 문제들은 다 적용이 됩니다. 문 조금만 열까요? 네. 자, 일단 내가 여기에서 푸는 데 있어서 얘들아 문제에서 너네들이 뭘 봐야 되냐면 동그라미 쳐라, 선분 아니고 뭐 구하라 그랬어? 직선 구하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나는 선분과 직선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선분이 뭐예요?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딱 끊어진 거. 직선은 뭐예요? 처음과 끝이 없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는 누구의 개수 구해달라 그랬죠? 직선의 개수 구해달라고.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나? 우리가 직선, 선이라는 거는 최소한 점이 몇 개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2개면 만들어져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에 점의 개수가 몇 개 있어, 얘들아? 6.
점의 개수 몇 개 있어? 6개 있지. 그러면 너네가 보다시피, 내가 6개의 점 중에서, 몇 개만 골라내면 직선이 만들어져요? 몇 개만 고르면? 그치, 내가 2개만 고르면. 만들어지는 게 직선이란 말이지. 그럼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쓴 것만 해서 식 만들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자, 6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야. 그러면 고를 때 맨 처음에 고를 수 있는 걸 6가지. 그 중에서 내가 점을 하나 픽했어. 그러면 나머지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나머지들? 점 하나 빼고 나머지 중에서 골라야 되니까 5가지지. 그래서 얘들아, 내가 얘 고르고 얘를 골랐다고 해봐. 근데 아까 수학책 주권 고르는 거랑 똑같은 거 알지? 이 점을 A점, 여기를 B점이라고 하면 A, B 연결해서 직선 구하나 B, A 구해서 구하나 똑같은 거 보이시죠? 똑같은 게 2개씩 있으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몇으로 나눠요? 2로 나눠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아, 이제 다 끝났다 싶었는데 어떤 상황이 생겨요? 다 끝났다라고 싶었는데 여기서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 얘들아. 칠판 잘 봐봐. 맞은 사람들도 우연히 맞을 수 있어. 자, 지금 우리가 6개 중에서 내가 2개만 선택하면 직선 다 나와 했는데 이런 상황이 생겨요. 어떤 상황이냐면 위에 있는 선에 4개의 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 4개의 점을 A, B, C, D라고 잡을게. 얘들아, A, B 선택해도 이 직선이야. B, D 선택해도 이 직선이야. B, C 선택해도 이 직선이야. 뭐야? A, B, C, D 4개의 점으로 같은 직선을 계속 만들자. 그리고 그 계속해서 만드는 애들이 카운팅이 됐죠. 여기 안에. 그러니까 너네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똑같은 걸 나는 계속 더한 거잖아요. 그럼 빼야죠. 몇 번 만들어지는 거예요? A, B, C, D로는 이것도 계산해야죠. 점 4개로 만들어지는 선분은 어떻게 돼요? 점 4개. 여기서 말하는 4개는 A, B, C, D 얘기하는 거예요. 4개로 만들어지는 자, 직선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맨 처음에 4개. 이 중에서 하나 선택했어. 그 다음은 3가지. 근데 내가 BC 선택하나 CB 선택하나 어때? 2개씩이니까 똑같지. 그래서 여기를 몇으로? 2로 나눠.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얘들아? 6 이렇게 나오죠. 그럼 쌤, 이 밑에 거는요? 밑에 거는 다행히 내가 2점이랑 2점 선택하면 하나밖에 안 나오죠? 이거 말고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 우리 아까 여기 빨간 색깔 계산한 거 있지? 요거 계산하면 15 나오거든요, 얘들아.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답 낼 때는 이렇게 푸는 거죠. 전체에서 계산했을 땐 15개가 나왔는데 A, B, C, D가 계속 똑같은 걸 몇 개씩 만들어내요? 6개씩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15개 안에서 똑같은 걸 6번이나 나오니까 6번을 다 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6번을 다 빼버리니까 아예 이 줄 하나를 내가 날렸죠. 6개 다 빼버렸으니까. 근데 어쨌든 저것도 직선이긴 하잖아요. 그쵸? 만들 수 있는 거 맨 마지막에 하나만 더 해주면 되죠. 그럼 나올 수 있는 총 직선의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직선의 개수를 구해요. 그게 15개죠. 근데 여기 위에 있는 A, B, C, D 점으로 내가 만들 수 있는 직선의 모든 개수를 구했더니 그게 몇 개가 나왔냐면 6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15개에서 이 만들 수 있는 6개를 전부 다 뺐거든요. 전부 다 빼니까 이 검은 색깔 있는 부분이 아예 날라갔어요. 근데 나는 이 직선도 카운팅 해야 되잖아요. 지금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니까. 그래서 다 날린 거 맨 마지막에 한 번만 더 해주면 카운팅이 되는 거죠. 저 나머지 1개가. 이해가 되나요? 직선 문제는 다 똑같은 풀이로 갑니다. 일단 전체 구하고요. 여러 번 겹쳐지는 부분의 개수 빼고요. 여러 번 겹쳐지는 거 아예 다 구해서 다 빼버렸으니까 나중에는 그거 하나만 추가로 넣어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답은 몇 개? 10개.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안 가시는 부분, 헷갈리는 부분, 정리 정도 좀 돼요? 네.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질문 엄청 많지. 자, 202. 우리 202페이지 1번부터 12번 사이만 먼저 질문해 볼까? 4번, 4번이랑 8번, 8번이랑 15번, 15번? 아, 12번. 12번? 네.
저 11번. 8번, 11번. 저 15번이랑 15번 조금 있다가 12번까지만 먼저 할게요. 저 12번. 12번. 4번, 8번, 11번, 12번 이렇게만 하면 돼. 됐어? 여기까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볼게 얘들아. 자 1, 2, 3, 4번. 자 지금 여기가 너네들이 이제 문제 풀기가 되게 하고 싶지 않게 생겨서 그런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내가 문제를 읽었을 때 여기 안에는 주사 위에 어떤 숫자부터 어떤 숫자까지 적혀 있는 거야? 1부터 12까지만 적혀 있는 거야. 정 12면체라고 했거든.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생긴 주사위를 2번 던져요. 그러면 내가 맨 처음에 한 번 던질 때 두 번째 던질 때마다 나올 수 있는 수들은 1부터 12, 1부터 12예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두 수의 뭐가? 차가 7 또는 9인 경우. 그러면 너네가 문제에서 힌트 받아야 되지 않니 얘들아? 중간에 누구로 연결되어 있어? 또는이 무슨 법칙이니? 답의 법칙이죠. 그래서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두 수의 차가 7인 경우하고 두 수의 차가 9인 경우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두 수의 차가 7이 되는 거를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우리가 노가다는 해야 돼요.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한번 해보자. 대신 내가 너네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얘들아 우리가 마구잡이로 떠오르는 숫자 넣는 게 아니라 작은 수보다 큰 수대로 내열을 하든지 아니면 큰 수에서 작은 수로 나열을 하든지 어떤 일정한 규칙을 잡아놓고 구하는 게 쉽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내가 여기 1부터 한번 넣어볼까? 그러면 두 수의 차가 7이 되려면 여기에는 얼마가 와야 돼요? 8이 와야겠죠. 자, 당연히 이 옆에는 누가 올 거라고 예상은 해요? 8, 1이 올 거라고 예상은 돼요. 왜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주사위를 2번 던지거든요. 첫 번째 1 나오고 두 번째 8 나오는 거랑 첫 번째 8 나오고 두 번째 1 나오는 경우가 같은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나중에 뒤집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 빠르게 나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 9, 3, 10, 4, 그 다음 얼마예요? 11. 5에서는 얼마죠? 12. 그러면 6은 어때? 있어? 없네. 7은요? 없죠. 8은요? 없어. 뭘 느꼈어요? 아, 6부터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뒤에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이제 뒤집을까요? 9, 2, 13, 11, 4, 12, 5.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러면 전체 몇 가지 나와? 여기는 10가지 나오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두 수의 차가 9가 되는 경우를 계산해야 된대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1, 12, 11, 3, 12, 4 없죠.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뒤집어요. 11, 11, 2, 12, 3 얘는 몇 가지가 나와요? 6가지. 이렇게. 그러면서 너네들이 물론 없는 거 나도 알지만 확인을 한번 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게 겹치는 게 있나? 없죠. 두 수의 차가 7이면서 9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10가지와 6가지를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되죠. 16가지.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됐어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8번. 이거 8번 질문했었구나. 8번 한번 가볼게요. 자, 서로 다른 동전 2개랑 주사위 하나를 던진대, 얘들아. 자, 내가 늘 얘기하지만 경우의 수는 상황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랬지. 지금 내가 던지는 게 누구랑 누구야? 동전이랑 주사위인데, 동전은 몇 개 던지는데? 2개. 2개 던져? 그러면 2개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데? 4가지지. 왜냐면 동전 하나당 앞뒤인데, 앞뒤 2개를 동시에 던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서로 다른 동전 2개 던지는 경우에는 4가지가 나오죠. 이렇게. 자, 근데 주사위에서는 몇 이상의 눈이 나온대요? 3 이상의 눈이 나온대요. 주사위, 일반적인 주사위는 눈이 1부터 6까지밖에 없죠. 근데 1부터 6 중에서 3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3부터 세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는 몇 가지 나와요? 여기도 4가지 나오죠.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자, 지금 얘네 두 개를 어떻게 던져요? 보여요? 동전과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진대요. 그러면 동전과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4, 4, 16, 16가지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 너네들이 조금씩 얘네들이 머릿속에 정돈이 되면 더 쉬워진다. 자, 그 다음에 11번 한번 해볼게요. 자, 11번. 여기 발전 문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쉴까? 요거 11번, 12번 하고? 그래. 자, 11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7명의 후보 중에서 몇 명만 뽑아요? 4명만 뽑아요. 얘들아, 상황 파악해야 된다니까? 그냥 4명만 뽑아? 아니잖아. 누구랑 누구는 반드시 뽑아야 되는 거예요? B랑 F가 반드시 뽑혀야 돼요. 자, 얘네들을 조금 반드시 뽑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내가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내가 상황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4명을 뽑는데 무조건 답정로로 B랑 F는 뽑힐 거예요. 그럼 나는 이미 뽑아야 되는 B랑 F는 제외하면 몇 명만 더 뽑으면 끝이에요, 이거? 맞아요. 원래 4명을 뽑아야 되는데 B랑 F를 반드시 뽑아야 되면 나는 2명만 뽑으면 돼요. 몇 명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5명 중에서 2명만 뽑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슨 뜻이 됐죠? 5명 중 대표 몇 명을 뽑는 경우? 2명을 뽑는 경우의 수의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죠. 이 문제 안에 있는 상황을 이해하니 7명이 아니라 BF 빼고 5명 중에서 반장구반장 아니고요. 그냥 대표 둘을 뽑아요. 내가 대표 둘을 뽑을게. 이렇게 뽑나? 그러니까 이렇게라는 거는 서연이 시연이 뽑나 시연이 서연이 뽑나 똑같죠? 예. 그러면 얘네들은 계산 어떻게 해요? 일단 두 자리에 5명 앉히고 그치? 그 다음에 1명 정했으니까 그 다음은 4명. 근데 시연이 서연이 정하냐 서연이 시연이 정하냐가 똑같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나누기 몇 해줘요? 2 해줘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답은 몇 가지 나와요? 10가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할만하죠? 그 다음에 이제 12번 한번 해볼게요. 자, 축구팀이 나오는데 자, 6개의 축구팀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꼭 서로 한 번씩은 뭐를 해야 돼요? 시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여기는 6개의 축구팀이 모두 몇 번의 시합을 치러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A, B, C, D, E, F 몇 개의 팀? 6개의 팀. 자, 6개 팀 중에서 2팀을 그냥 뽑는 거예요, 얘들아. 2팀을 그냥 뽑는 거야. 그냥 뽑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서로 한 번씩 시합을 꼭 해야 된다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B를 뽑았는데 또 B를 뽑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서로 한 번씩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맨 앞에 뽑았던 팀은 몇 팀? 6개의 팀이 후보로 들어갈 수 있죠. 이 팀 중에서 내가 F를 경기를 치렀네? 그러면 F랑 같이 치를 수 있는 아이들은 모두 몇 개 팀? 5개의 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 곱하기 5가 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FA를 뽑니 AF를 뽑니가 어차피 똑같죠. 이렇게 더블링 되면 얘네들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나누기 2 하기로 했죠.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해줘요. 그러면 몇 가지가 나오죠? 15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쉬운 버전. 분명히 이런 문제도 시험에 나오죠. 근데 발전 문제가 이제 시험에 좀 더 가까우니까 발전 문제는 조금만 쉬었다가 5분 안에서 아이고 이거를 지금 녹화를 떴네. 문제 안에서 너희들이 내가 A가 1일 때는 이러했어. A가 2일 때는 이러했어. 규칙 찾았지? A가 3일 때는 B는 3의 배수일 거야. A가 4일 때에는 4의 배수가 본인밖에 없어. 그러면 바로 자연스럽게 4, 5, 6이 한 가지 바로 나올 수 있는 이 속도감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어찌됐던 간에 답을 한번 내어보면 얘는 몇 가지? 6가지, 여기는 3가지, 그 다음은 2가지, 나머지는 하나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몇 가지? 14가지 이렇게 답을 내겠죠. 이렇게 완전 다 구해야 돼. 이건 다 구해야 되는 거죠. 예, 이건 다 구해야 돼요. 근데 그냥 막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여기서 조건을 정수가 되기 위해서 라고 줬으니까 이 문제가
허무맹랑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쌤, 응? 근데 진짜 이런 공식 같은 거 진짜 없어요. 그냥 진짜 이 문제는 공식이 없죠. 이 문제는 이 문제 안에 있는 조건을 알아야 되는 게 포인트로 된 문제지 공식을 사용하라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애시당초. 공식을 사용하라는 문제는 아까 우리가 앞에 스텝 1에서 했죠. 기초문제 할 때. 고배 법칙, 합의 법칙, 중간에 또는 들어간 거, 아니면 문제 안에 동시에라는 거 있을 때. 그럴 때는 공식 문제지만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안에 조건에 맞게 내가 나열할 수 있는지 생각했는지를 보는 문제인 거지. 이건 공식을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1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름 공식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사실 이것도 노가다긴 하거든요. 근데 그 노가다의 기본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가 집이고 여기가 학교예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거리를 재어봤더니 어떤 길은 이런 길이고 어떤 길은 이런 길이고 어떤 길은 직선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자, 거리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최단거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가장 짧은 거리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거 언제 배우냐면 최단거리라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선분을 배울 때 나와요. 선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가는 가장 짧은 거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걔네들을 선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미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개념인데 우리가 얘네들을 여기에도 써먹을 거예요. 왜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 좀 얘기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가장 어떻게 가는 거예요? 가장 빨리 가는 거를 구하면 되는 거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자, 근데 빨리 가는 게 일직선 길이면 이렇게 선분으로 계산하겠는데 여기가 바둑판 모양이란 말이지. 우리가 바둑판 모양일 때는 어떻게 해요? 집에서 만약에 병원으로 바로 갑니다 라고 하면 이때 최단거리가 뭔 줄 알아 얘들아? 봐봐. 꼬불꼬불 가는 게 최단이야.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게 최단이야. 이게 최단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병원까지 가는 최단거리는 하면 두 가지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답이 두 가지가 아닌 이유가 꼭 어디를 들렸다 가야 된대요? 과일 가게를 꼭 들렸다 가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면 나는 얘네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라는 걸 생각할 때 아이디어는 이래요. 무조건 집에서 과일 가게를 들렸다가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과일 가게까지 가는 데에는 몇 가지가 가장 짧은 거리예요? 대각선선 없어요. 그쵸? 그래서 가로질러서 가면 되지만 이건 반칙이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길을 꼭 들렸다 가야 돼 라고 얘기하면 최단거리는 똑같은 거리긴 한데 꺾어서 한 번에 쭉 가는 직진 코스 한 가지, 두 가지죠. 그래서 집에서 과일 가게까지 가는 데는 두 가지가 나와요. 자, 과일 가게에서 병원까지 갈 건데요. 얘네들은 어떻게 갈 거냐면 최단거리라고 해서 하나, 둘, 맞아요? 근데 여기서도 너네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선생님 최단거리 갈 때요. 세로선은 한 번, 가로선은 몇 번 썼어요? 가로선은 총 몇 번 썼어? 3번 썼죠? 가로선 한 번, 세로선 한 번, 가로선 3번 썼죠? 그거를 여기서도 쓸 건데 어떻게 하냐면 봐봐요. 가로 2번만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봐봐요. 아까 한 번, 2번 했죠? 파란 색깔? 이거 말고 봐봐요. 이거 안 베껴서도 돼요. 가로 2번 아니고 가로 3번이라 그래가지고 하나, 둘, 여기 중간에 세로선 한번 껴주고 그 다음에 가로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세로선 한번 껴주고 가로선 둘. 이렇게 해서 직접 카운팅을 세는 거예요. 근데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이렇게 카운팅하다가 놓칠 것 같아요? 안 놓칠 것 같아요? 놓칠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푸는 거다라는 게 원칙적인 풀이다라는 거는 설명만 해주는 거고 선생님이 조금 더 빠른 풀이를 알려줄 건데 그게 초등학교 풀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여기에 지금 내가 서 있고 내가 여기서 이 위치까지 가는 데는 길 종류가 몇 가지밖에 없죠? 칠판 보셔야 됩니다. 저를 보면 안 돼요. 여기 사람이 있죠? 자, 집에서 출발 여기까지 오는데 몇 가지예요? 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오는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오면 되잖아요. 우리 지금 최단거리 얘기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얘기하면 안 되지. 자,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자, 과일 가게까지는 총 몇 가지냐면 보세요. 요 한 가지와 요 한 가지가 더해져서 두 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에서 과일 가게 갔다가 병원 가는 경우 얘기했는데 집에서 과일 가게까지 갔는데 총 몇 가지가 나왔어요? 두 가지가 나왔죠. 끝?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과일 가게에서 병원까지 갑니다. 자, 다시 출발 지점이 바뀌었죠. 과일 가게에서 출발합니다. 자, 이 과일 가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가지예요? 한 가지입니다. 과일 가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가지예요? 한 가지입니다. 길이 1A거든요. 그쵸? 자, 과일 가게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몇 가지죠? 1A죠. 한 가지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끝까지 봐야 필기 시간 줄게요. 여기에 사람이 있죠. 과일 가게에 있는데 내가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몇 가지죠? 한 가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더합니다. 어떻게? 이 한 가지와 이 한 가지가 만나서 얘는 몇 가지가 되는 거냐면 두 가지가 됩니다. 이 두 가지와 이 한 가지가 만나서 몇 가지가 되냐면 세 가지가 됩니다. 요 세 가지와 요 한 가지가 만나서 몇 가지가 되냐면 네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과일에서 병원까지 가는 데에는 총 네 가지가 걸리는데 무조건 집에서 과일을 들렸다가 과일에서 병원을 가는 거죠. 여기는 모두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몇 가지? 8가지. 이게 가장 빠른 풀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전에 선생님 대학생 때 그 학원 강사 알바를 했는데 그때 초등학교 5학년 A반을 맡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A반 애들은 이런 걸 풀어요. 근데 걔네들한테 이 방법 알려주니까 걔네들이 너무 좋다면서 막. 근데 충분히 애기들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들은 더더더 이해 잘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바둑판 문제 나오잖아? 바둑판 문제 나오면 이 방법 기억해서 문제 푸는 게 아까 일일이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6번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참고로 16번은 좀 어렵습니다. 자, 좀 어려워서 너희들이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있대요. 근데 얘네들을 밑줄 쳐야 될 것 같은데 얘들아 어떻게 서요? 교대로 서요. 자, 교대로 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로 시작하면 남녀 여자로 시작하면 여남 이렇게 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을 교대로 서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이 너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 아닌가? 방금 선생님이 너네한테 얘기했듯이 남자로 시작하며 남녀 맞아요? 그 다음에 여자로 시작하면 여남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자, 근데 여기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냥 남학생, 그냥 여학생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지. 그치? 우리 그냥 남학생, 그냥 여학생이라고 하는데 얘네들 어떻게 계산하지, 얘들아? 그냥 남학생, 그냥 여학생이라는 거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남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3명인데 서로 다른 3명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3명.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들만 봐봐 얘들아 여기에는 A, B, C를 요 남자 자리에다가 나열을 해볼 건데 그러면 몇 가지 경우 나오냐면 3가지 파란 색깔로 바꿀게요 남자 3가지죠 사람 3명이니까 근데 이 중에 1명 세웠어 그럼 두 번째에는 2가지 그쵸 남은 1명은 여기다 세우면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남자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인원은 몇 명 나와요? 6가지. 6명이 아니라 6가지가 나오죠. 자, 근데 이거는 남자인 경우 얘기했고요. 자, 이제는 여자인 경우 갑니다. 이렇게. 자, 여자 1, 2, 3이 있어요. 자, 여자 1, 2, 3 한번 세워볼까요? 여자 1, 2, 3 세워보자. 자, 여자는 몇 가지예요? 여자도 3가지죠. 여기는 몇 가지예요? 2가지. 여기는 몇 가지예요? 1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도 줄 세우는 거죠? 그러면 줄 세워서 여기는 전체 몇 가지? 6가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그러면 우리 여기에 남자, 여자 세워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얘네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얘들아?
남자 6가지랑 여자 6가지를 어떻게 하면 돼요?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 줄 세우게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몇 가지가 나와요? 36가지가 나오죠. 자,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선생님 앞에 빈 의자가 6개가 있는 거야. 빈 의자가 6개가 있는데, 자, 일단 여기서 남자 3명, 지네들끼리 줄 세워봐. 남학생 애들 3명 줄 세웠던 6가지 경우가 나와. 여자애들 3명 줄 서라 그랬던 또 6가지 나와. 자, 이대로, 그대로 남자들 가운데 앉아요. 그리고 여자들 그 다음 빈칸에 앉으세요. 줄 세우는 거잖아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밑에 거는 해보나 마나 똑같지 않아요? 여자 3이 1, 남자 3이 1. 그러니까 이 밑에 것도 몇 가지 나와요? 36가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전체가 몇 가지예요? 36 더하기 36이니까 72가지.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여기가 헬이라 그랬죠? 자, 17번 한번 해볼까? 자, 17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요. 근데 어떤 숫자부터 나열을 한대요? 작은 수부터 나열을 합니다 라고 한 거죠. 여기에 쓸 수 있는 숫자가 1부터니까 가장 작은 숫자라는 건 천의 자리에 어떤 숫자 들어갈 때예요? 1. 당연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네 자리라고 얘기했잖아. 네 자리 자연수는 자리도 몇 자리 남는 거냐면 네 자리수 남는데 1을 박아봐. 그러면 이 뒤에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는 모두 몇 가지인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1, 2, 3, 4 중에서 1 고정. 천의 자리에 1 고정. 그럼 얘는 몇 가지 나와? 3가지. 1은 썼거든. 그 다음에 여기는 2가지. 여기는 1가지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천대로 시작하는 거 있죠? 천 얼마 이렇게 시작하는 건 전체 몇 가지 나올까? 6가지 나오겠죠? 숫자가. 맞아?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2로 시작을 해볼게요. 2로 시작하는 네 자리 자연수 생각을 해볼게. 제일 작은 수부터 15번째라고 해서 1로 시작하는 건 이걸로 끝난 거잖아? 자, 그러면 2로 시작해봐. 그러면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몇 가지 나와요? 3, 2, 1 이렇게 하니까 몇 가지야? 6가지 나오죠. 벌써 여기까지 셌을 때에는 몇 번째가 나왔어요? 총 12번째까지 나왔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몇 번째를 생각해야 되면 15번째를 생각해야 되는 거라서 여기까지는 12번째니까 직접 구할 거야. 13번째, 14번째,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되는 답 15번째를 직접 구할 거야. 근데 알다시피 작은 수부터라고 했는데 1부터 시작하고 2부터 시작하는 거 끝냈거든. 그럼 나는 이제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3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3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3으로 시작하는 가장 작은 게 13번째 수죠. 3으로 시작하는 가장 작은 숫자의 얘들아, 이거 약간 초등학교 문제 아니니? 3으로 시작하는 나머지 세 자리에는 어떤 숫자를 넣어야 제일 작아요? 3000, 100, 24. 다음에는 어떤 수야? 3142 이렇게. 그럼 100으로 시작하는 건 다 끝났다. 그치?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3214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5번째 수는 끝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는 이해가 돼야 되고 우리가 17번 문제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쌍벽을 이루는 많이 출제되는 문제가 뭐냐? 이런 문제랑 숫자 배열이랑 18번이요. 사전식 배열이요. 사전식 배열. 사전식 배열. 근데 하나가 숫자냐 하나가 문자냐의 차이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얘는 지워볼 거고 18번 해볼게. 자, A, B, C, D 4개의 문자를 어떤 식으로 배열해요? 사전식으로 배열해요. 사전식으로 배열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알파벳 순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제일 작은 숫자 할 때 1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여기 같은 경우에도 A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자가 몇 개밖에 없죠? 4개밖에 없으니까 A로 시작하면 이제 그 뒤에는 3자리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A는 이미 박아놨죠, 맨 앞에. 그러면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끝. 그러면 얘는 몇 번째까지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6번째.
까지 해결이 된 거죠. 여기까지는. 자,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전체 몇 번째까지인지 알아야 되냐면 앞에가 D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D 나오기 직전까지라고 하면은 여기에 네 번째에는 어떤 애가 와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C까지는 무조건 다 온 다음이 D로 시작하겠죠. 사전식 배열이니까. 그러면 B로 시작하는 경우도 계산을 하고 C로 시작하는 경우도 계산을 하는데 아마 계산해보면 똑같이 6개 나올 거예요. 얘도 6개 나오겠죠. 방법은 똑같죠. 3, 2, 1.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전체 몇 번째까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6, 3, 18. 얘는 18번째.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해볼게요. 내가 원하는 게 D로 시작하는 거긴 했거든. 그래서 D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너네가 알다시피 사전식 배열이라는 것은 D로 시작을 했으면 그 다음에 제일 작은 문자가 나와야 되죠? D 다음에 작은 문자 얼마 나와야 돼요? A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D에서 바로 A라고 나와 있는 거 보여, 얘들아?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맞춰가는 거야. 자, 계산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D 다음에 A 나왔어. 남은 문자가 누구야? B하고 C거든. 그럼 이 중에서 사전식 배열이 가장 앞에 있는 문자가 누구냐면 B, 그 다음이 C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몇 번째가 돼요? 19번째가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D, A는 그대로 고정인데 이 뒤에 사전식 배열이다 보니까 B, C가 해결됐으면 그 뒤에는 C, B가 나와야겠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몇 번째 질문의 답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몇 번째 문자 열이라고 하면 돼요? 20번째. 이렇게. 숫자냐 문자냐의 차이인 것 뿐이고 방법은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한번 해볼게요. 19번 얘들아. 자, 19번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형, 누나, 호영, 동생으로 구성돼. 자, 봐봐. 여기 문제에서 너네들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거. 치사 빵꾸다. 엄마, 아빠라고 말하지 않았어. 부모님이라고 묶여서 말하지만 결국 여기는 몇 명이야? 2인이죠. 엄마, 아빠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핫, 둘, 셋, 넷, 5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인원은 몇 명으로? 6명 생각하라고 했고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를 밑줄 치셔야 돼요, 여러분. 수학어휘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게 어떻게 서요? 이웃해서 서요. 그렇죠? 수학에서 이웃한다는 게 무슨 말이랬어요? 내 짝꿍, 무조건 내 옆에 서요. 엄마랑 아빠는 계속 붙어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호영이와 동생은 어디에 서요? 양 끝에 서요. 이렇게. 그러면 나 너네랑 같이 한번 이 상황을, 그림을 그려볼게. 사진을 찍는데 몇 명이 서는 것 같아? 네, 6명이 서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7이구만. 자, 다시. 맞죠? 6자리. 자, 근데 여기에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누구의 자리가? 양끝. 엄마, 아빠는 이웃해서 설 거니까 그건 이제 박아두고 있고, 호영이와 동생이 양끝에 서요. 그러면 여기에는 양끝 동그라미 자리에는 누구 아니면 누구 들어가는 자리예요? 이렇게 두 개는 호영이 아니면 동생이 들어가요. 이렇게. 무조건 호영이 아니면 동생이 들어가요. 그 다음 여기 문제에서 아버지랑 어머니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이웃한데요.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인원 체크를 해볼게요. 호영이하고 동생은 이미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양쪽 끝쪽 어딘가에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요 4개 자리 있죠. 요 4개 자리는 누가 들어갈 거냐면 엄마, 아빠, 형, 누나가 들어갈 거야. 이렇게. 알겠지, 얘들아? 근데 문제에서 엄마랑 아빠가 뭐 한다 그랬죠? 이웃한다 그랬거든요. 세트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얘기가? 자, 그러면 이제부터 계산해볼게. 1번. 세트. 형, 누나가 여기에 일렬로 앉히는 경우는 모두 몇 가지야? 이웃한 거 동그라미 하나로 볼 거야. 엄마, 아빠는 어차피 묶어서 다닐 거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사람이 요 자리에 배열되는, 일렬로 나열되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3, 2, 1. 몇 가지 나와요? 6가지 나오죠. 맞아요. 이 6가지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동그라미, 형, 누나. 요렇게 세 세트가 나열되는 경우죠. 근데 우리가 뭐를 신경을 써야 돼요? 엄마, 아빠가 이웃하는데 엄마, 아빠 앉을 수도 있는데 아빠, 엄마 앉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 안에서 서로 이웃하니까 엄마, 아빠 앉는 경우냐, 아빠, 엄마 앉는 경우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긴 엄마인데. 자, 그래서 여기가 이웃해요라고 얘기했으니까 서로 자리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엄마, 아빠, 아빠, 엄마 2가지 생각해야 되겠죠. 아직 안 끝났어요. 양끝 쪽에 호영이와 동생이 앉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호영이 동생 앉을 수 있고 동생 호영이 앉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네들끼리 위치 바꿔가면서 앉을 수 있게 총 몇 가지가 나와요? 2가지. 그게 이 6명을 줄 세우는 모든 경우 안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의 수죠. 따라서 전체 6가지에 방금 얘기했던 2번, 3번 2가지 곱하는 거죠. 전체 얼마야? 4, 6에 24.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얘들아? 이 문제는 다 이런 패턴으로 풉니다. 더 어렵지 않아요. 여기 나오는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한번 가볼게요. 자, 어느 독서 모임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이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표만 2명을 뽑을 건데 자, 여기에서도 어디에다 밑줄 쳐줘야 돼요? 남학생이 1명 이상에다가 밑줄을 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상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남학생이 1명 이상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남학생이 1명이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남학생이 최대 몇 명 뽑혀요? 지금 나 대표만 2명 뽑는 경우거든? 근데 거기서 남자가 1명 이상이래. 그럼 남자만 1명 뽑히거나 남자만 2명 뽑히거나. 그러면 남자가 1명 뽑히고 남자가 2명 뽑히는 거는 같은 경우예요? 다른 경우예요? 다른 경우죠. 그러면 요 1번 경우랑 요 2번 경우를 어떻게 하면 돼요? 구해서 더하면 되죠, 얘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남자가 1명 뽑히는 경우, 남자가 2명 뽑히는 경우, 각각이 다른 경우죠. 서로 다른 경우. 더해야 되죠. 그러면 일단 남자가 1명 뽑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대표 2명을 뽑을 거래. 이렇게. 대표 2명을 뽑을 거래.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남자가 몇 명이래? 남자가 4명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학생은 몇 명이라 그랬어요? 3명? 무조건 남자 1명 뽑혀야 되는데. 그럼 여기는 몇 가지? 3가지. 왜? 남자가 분명히 뽑혀야 된다 그랬잖아. 남자 자리, 여긴 여자 자리라고 하네. 그쵸? 그러면 무조건 남자 1명, 여자 1명 뽑히니까 얘는 4, 3, 12, 12가지.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남자가 2명 뽑히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는 무조건 남자만 뽑아야 돼. 이렇게. 그러면 남자만 뽑는 경우 생각을 해보자. 남자가 전체 몇 명이었죠? 4명? 그러면 여기 4명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4명 중에 1명은 뽑았다? 그 다음에는 3명이요. 반장, 부반장 아니고 이거 대표인데. 그러면 남자 1번, 2번 뽑나, 2번, 1번 뽑나 똑같죠? 똑같으니까 얘네들 묶어서 계산해줘야 되죠? 나누기 2까지 해야 돼요. 그럼 얘는 몇 가지 나와요? 6가지. 여자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죠. 대표 2명에 남자만 뽑을 거니까. 그러면 모든 가지수는 12 더하기 6이니까 몇 가지 나와요? 18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한번 가볼게요. 자, 21번은 악수하는 문제인데 이거야말로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공식이긴 해서 외우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알게 될 텐데 참고로 얘기하면 지금 너네가 배우고 있는 이 부분이 고등학교 2학년에 가면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배우는데요. 소름 끼치게 얘랑 똑같아.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너네들의 수준과 똑같아져요. 왜? 지금 배우고 다 까먹다가 고등학교 2학년에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지금 설명하는 거를 똑같은 설명으로 고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 가르쳐주면
맞다. 아, 맞다. 들었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게 악수 문제기는 해요. 왜냐면, 자, 악수를 합니다. 몇 명이서 악수를 하는 거죠? 2명이서 하거든요. 나랑 서윤이랑, 이제 서연이랑 악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랑 서윤이가 악수하는 거랑 서연이랑 나랑 악수하는 거랑 어때?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누구 뽑았던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대표 뽑았던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악수 문제가 나왔다. 그럼 너네들은 뭐야? 대표 뽑는 문제랑 똑같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다만 이 문제는 나한테 회원수를 알려줬나요? 안 알려줬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인원을 N명이라고 두죠. 자, 그러면 악수 시작합니다. 2명 뽑아야겠죠? 맨 처음에 야 우리 악수할 사람 대표 1명 나와. N가지. 나는 정해졌다. 자, 이제 그 다음 사람 나와. N-1가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정해졌어. 얘들아. 우리 5명 중에서 가위바위보 2명만 하자. 나는 정해졌어. 그럼 그 다음 사람은? 4명 중에, 5명 중에서 1명이잖아. 그치? 그러면 나는 N가지, 그 다음은 N-1가지. 그리고 같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나랑 얘나 나랑 똑같죠? 나누기 뭐 해야 돼요? 2해야 돼요. 이게 얼마가 될 때를 얘기해요? 55가 될 때를 얘기를 하죠. 이게 악수 횟수 구하는 문제 공식이에요. 악수 횟수 구하는 문제 공식입니다. 외우셔도 돼요. 아니면 지금처럼 떠올려도 돼요. 문제는 뭐냐? 이거를 열심히 예쁘게 만들어도 못 푸는 애들이 속출한다는 거죠. 자, 왜 못 푸느냐? 소인수분해 안 해서 그래요. 양변에 2 곱해요. 양변에 2 곱하면 n 곱하기 n-1이 얼마야? 얘들아, 이 둘은 무슨 차이야? 한 개 차이야. 한 개 차이. 한 개 차이 나는 자연수 2개를 곱해서 110을 만들어야 돼. 어떤 숫자 조합이야? 11이랑 10이죠. 그쵸? 그래서 그냥 바로 n이 11 이렇게 나와요. 쌤, 근데 얘는 110이니까 바로 이렇게 찾아낼 수 있지. 나 다른 숫자면 못 찾아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소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이렇게. 소인수분해 하시면 나오거든요. 숫자 조합이. 이것도 이용을 해보세요. 안 나오면. 자, 요게 21번이었고. 그 다음에 2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22번 한번 가보자. 자, 어느 고사실에 수험번호가 적혀있는 5개 의자가 있어요. 근데 이 5명의 수험생이 무심코 자리에 앉았을 때 2명만 자신의 수험번호가 적힌 의자에 앉아요. 자, 봐봐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5명 중에 2명은 자기 수험번호에 앉아요. 근데 나머지 3명은 다른 사람의 수험번호가 적힌 의자에 앉는 경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근데 요 5명이 자, 시작해서 앉고 보니까 2명은 자기 거, 3명은 다른 거죠. 동시에 해요? 아니면 따로 해요? 동시에 해요. 그렇잖아요. 자, 5명 들어가 앉았는데 2명은 내 번호, 3명은 다른 번호. 같이 앉은 거다? 동시에 앉은 거야. 그러니까 요 1번 경우, 2번 경우를 어떻게 곱하겠지.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내가 여기 경우의 수랑 여기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자, 자기 번호에 그대로 앉은 2명을 먼저 뽑을게요. 경우에서 어떻게 구해요? A, B, C, D, E 5명 중에서 자기 자리에 앉을 2명 제대로 뽑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뽑으면 되잖아요. 5명을 두 자리에 똑바로 앉히는 거잖아. 그럼 5가지. 그 다음은 4가지. 1명 앉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4가지. 근데 내가 야 A, B가 제대로 앉았대나 B, A가 제대로 앉았다냐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해줘요? 2로 나눠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은 몇 가지 나와요? 10가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어떻게 앉아야 된대요? 다른 사람의 수험번호가 적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봐봐. A, B, C, D, E가 있어. 자기 자리에 똑바로 앉은 애들 뺄게요. 됐죠? 그러면 이제 너네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면 A랑 B랑 C가 어느 자리에 앉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 사람이 전부 다 다른 사람 의자에 앉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A가 만약에 B에 앉았다. 그러면 이거 약간 웃긴다. 이거 우리 윤어 문제집에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긴 하지만 그치? 여기 B 자리에 앉았다. 모르고. 그러면 여기에는 B는 누구 자리에 앉아야지 얘랑 서로 다른 자리에 앉아요? 여기 C에 앉아야 얘가 A에 앉겠죠. 그죠? 자, 한 번 더. 자, 만약에 A가 모르고 자기 자리 A가 아니라 C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느 자리에 앉아야지 돼요? A. 여기는 B. 그래서 여기는 가지수가 총 몇 가지 나와요? 2가지.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을 낼 때에는 쌤이 아까 얘기했던 1번 경우, 2번 경우는 동시에 앉히는 거라 그랬죠? 그럼 몇 곱하기 몇인 거야? 10 곱하기 2 해서 전체 20까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잘했어. 선생님 아까 전에 직선 구하는 건 이해가 됐는데 23번처럼 삼각형 구하는 거는 이해가 안 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도 방법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해볼게요. 자, 23번 한번 가봅시다. 23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단원 위에 7개 점이 있습니다. 7개 점 중에 3개의 점을 이으면 무조건 뭐가 되죠? 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선 몇 개의 점 중에서 7개의 점 중 3개의 점만 픽하죠, 우리. 이렇게.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7개의 점 중에서 3개만 픽할 거예요. 그럼 먼저 3개를 뽑아볼까? 맨 처음에 뽑는 거 몇 가지야? 맨 처음에 뽑는 거 7가지, 얘들아. 그 중에서 내가 점 하나 픽했어. 그 다음에는 몇 가지야? 6가지. 또 픽했어.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몇 가지야? 5가지. 근데 얘들아, 봐봐. 나 잠깐 보겠니? 얘들아, G, B, F를 잡나? F, B, G를 잡나? B, G, F를 잡나? 나 지금 계속 똑같은 점 3개 돌려가며 얘기하는 거 들려? 다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저 3개의 점이 묶이는 게 모두 몇 개씩이 똑같은데 하나의 삼각형을 만들어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6개의 세 묶음이 같은 삼각형 하나를 만들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7, 6, 5를 누구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3, 2, 1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35 이렇게 나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됐어요? 자, 근데 아까의 선분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A, B, C, D 중에서 내가 3개를 컨택한다면 삼각형이 아니고 계속 똑같은 직선밖에 안 만들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이럴 때 어떻게 풀었죠? 여기 A, B, C, D에서 3개로 만들 수 있는 선 다 구해서 그냥 빼버리고 나중에 하나만 더 했죠. 근데 그거는 선분의 개수니까 하나를 더한 거고 아예 얘는 삼각형을 만들어지지도 않죠? 그러니까 여기 A, B, C, D 4개 중에서 A, B, C, D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를 빼버립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4, 3, 2를 이 중에서 3개를 뽑는 거죠. 우리 3개 뽑는 거 다 똑같이 몇 묶음 나온다 그랬죠? 숫자 배열만 다른 거지? 6개 나온다 그랬죠? 3, 2, 1 그럼 이거는 몇 나와요? 4 나오죠? 삼각형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35가지에서 4가지를 빼는 거거든? 그럼 몇 가지가 나와요? 31가지. 삼각형의 개수는 31개 이렇게 내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 자, 그 다음에 24번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너네를 내가 초등부에 만났다면 너네들한테 계산해봐. 얘들아, 사각형계수 직접 구해봐. 막 이렇게 했을 건데 우리는 중등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안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네들이 여기서 밑줄 쳐야 되는 거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직사각형, 정사각형 정해져 있어? 아니요. 그냥 사각형 이기만 하면 돼요. 정사각형도 오케이, 직사각형도 오케이. 그냥 네 변에 네 개의 점만 있으면 오케이야. 그치? 자, 봐봐 얘들아. 이거 되게 센세이션한 건데 사각형을 만드는 데는 두 개의 가로선과 두 개의 세로선만 있으면 사각형 되는 거 아세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 도형 보니까 몇 개의 가로선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맞아? 그 다음에 몇 개의 세로선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그럼 너네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세 개의 가로선 중 몇 개만 선택하면 돼요? 두 개만 선택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개의 세로선이라 그랬죠? 5개라 그랬죠? 5개의 세로선 중 몇 개만 선택해요? 2개만 선택을 해서 이 가로와 세로를 어떻게 해? 동시에 조인해야 사각형 나오죠. 그러니까 나는 이 둘을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면 돼요. 오케이.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3개의 가로선 중에서 우리가 2개를 선택하는 경우라고 했죠. 여기 1번 경우 지금 계산한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종류가 3가지 있으니까 3 곱하기 2. 근데 얘를 2로 나누는 거죠. 왜냐면 1번, 2번 선택하나 2번, 1번 선택하나 똑같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얘들아? 5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거니까 5개 선택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 선택했으니까 4가지 남죠. 근데 2번, 3번 선택하나 3번, 2번 선택하나 똑같죠? 나누기 2 하는 거죠. 그리고 요 가로와 세로를 어떻게 엮어야지 사각형 돼요? 동시에 엮어야 사각형 돼요. 그래서 얘네 계산하면 얼마 되는 거야 얘들아? 30 이렇게 나와요. 일일이 구해서 그려보면서 구할 거예요? 얘 계산으로 구할 거예요? 계산으로 구하는 게 낫겠죠. 자, 마지막 색칠하는 부분 한번 가볼게요. 오히려 25번이 노가다면 노가다죠. 자, 색칠을 합니다. 선생님의 색칠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가장 면적이 넓은 거부터 하랬는데 얘네들은 다 비슷비슷해서 누구를 선택하면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은 A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색깔이 몇 가지 있어요, 지금? 5가지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웃한 경우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하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몇 가지? 5가지. B는 누가 선택한 거 안 돼? A가 선택한 거 안 돼. C는? 얘도 4개. 왜? A가 선택한 거 써도 돼. 바로 이웃한 건 아니라서 얘도 4개. 왜? B가 선택한 거 써도 되거든. 그죠? 여기도 4개. 근데 얘네들은 다 같이 칠할 거죠. 곱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답 얼마 나오는데 1280 나온대요. 이렇게. 네. 이해 갔어?